서기 1170년 고려의 수도 개경은 겉으로는 찬란한 문화와 견고한 체제를 자랑하며 평온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견고함 아래에서는 거대한 균열이 서서히 벌어지고 있었으니 문벌 귀족과 무신들의 오랜 갈등이 폭발하기 직전의 시한폭탄과도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폭풍의 한가운데 비운의 운명을 맞이한 한 왕이 있었으니 제18대 고려 국왕 의종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삶은 고려 왕조 500년 역사상 가장 격동적이었던 무신정변의 서막이자 비극적인 결말을 상징합니다. 1. 찬란함 속의 그림자 의종의 즉위와 통치 초기. 의종은 1146년 아버지 인종의 뒤를 이어 고려의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는 타고난 재능이 많았습니다. 시와 그림에 능했으며 특히 검은고와 같은 악기 연주에는 탁월한 솜씨를 자랑했습니다. 즉위 초에는 유학을 장려하고 인재를 등용하며 성군이 되려는 노력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의종은 국정을 돌보기보다는 잦은 연회와 사치스러운 불사에 몰두하기 시작했습니다. 궁궐 안에는 수많은 정자와 누각이 세워졌고 각종 행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그를 곁에서 보필하던 환관들과 가까운 문신들은 의종의 이러한 성향을 부추기며 사리사욕을 채웠습니다. 막대한 국고가 유흥과 사치에 탕진되었고 이는 백성들의 삶을 더욱 피폐하게 만들었습니다. 관리들의 부패는 만연했고 민심은 점차 왕에게서 멀어져 갔습니다. 의종은 스스로 권력의 중심에서 멀어지며 왕권은 점차 약화되고 있었습니다. 이는 후에 벌어질 거대한 혼란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2. 들끓는 불만 문신 우위 사회의 모순과 무신들의 차별. 고려는 문신을 우대하는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학문을 통해 과거에 급제한 문신들은 국가의 요직을 독점하며 막강한 권력을 누렸습니다. 반면 전쟁터를 누비며 국가를 수호했던 무신들은 늘 찬밥 신세였습니다. 금년은 문신들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고 승진은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웠습니다. 심지어 문신들의 사소한 꾸짖음이나 모욕적인 대우에도 묵묵히 견뎌야 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무신들은 잔치 자리에서 문신들의 술 시중을 들거나 심지어 발을 씻어주는 일까지 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모욕은 무신들이 가슴에 깊은 응어리로 자리 잡았고 쌓이고 쌓인 불만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활화산처럼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대장군 정중부, 이방, 이고 등 당시의 주요 무신들은 이러한 불합리한 대우에 대해 깊은 분노를 느끼고 있었으며 기회만 엿보고 있었습니다. 특히 의종이 국정을 소홀히 하고 사치에 빠져들면서 문신들의 오만함은 극에 달했고 이는 무신들의 인내심을 한계까지 몰아붙였습니다. 3. 보현원 사건 폭발하는 분노, 무신정변의 서막. 마침내 1170년 음력 8월 모든 불만이 한꺼번에 폭발하는 피해 사건이 발생합니다. 의종이 보현원으로 행차하여 문신들과 함께 성대한 연회를 베풀고 있던 때였습니다. 연회가 무르익을 무렵 대장군 정중부와 이방, 이고 등은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대로 문신들을 습격했습니다. 무신들은 문신을 제거한다는 구호를 외치며 연회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들은 김돈중, 김보당 등 의종의 총애를 받던 문신들을 가리지 않고 무참히 살해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림원 학사 김돈중은 무신들의 손에 잔인하게 죽임을 당했으며 많은 문신들이 피를 흘리며 쓰러졌습니다. 의종은 가까스로 목숨을 건져 피신하려 했으나 이미 모든 출구는
무신들에 의해 봉쇄된 뒤였습니다. 결국 의종은 무신들에게 붙잡혔고 왕권은 순식간에 무신들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려 역사를 뒤흔든 무신정변, 즉 경인년 1170년의 변란으로 기록된 사건입니다. 고려 왕조 500년 역사상 처음으로 왕권이 군인들의 손에 좌지우지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4. 폐위와 유배 비운의 군주, 고통의 나날. 무신들은 의종을 왕위에서 끌어내리는데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의종을 폐위시키고 그의 동생인 이량후 호를 새로운 왕으로 옹립하니 그가 바로 고려 제19대 국왕 명종입니다. 폐위된 의종은 왕이라는 이름 대신 이종이라는 이름으로 강등되어 멀리 남쪽의 외딴 섬 거제도로 유배를 떠나야 했습니다. 한때 화려했던 왕궁에서 온갖 부귀영화를 누리던 삶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그는 초라한 초가집에서 쓸쓸하고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궁녀들의 시중 대신 스스로 끼니를 때워야 했고 매일같이 불안과 절망 속에서 잠들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존재는 여전히 무신들에게는 큰 위협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언제든 왕을 다시 세우려는 세력이 나타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신 정권은 의종의 동태를 예의주시하며 철저하게 감시했습니다. 5. 권력 투쟁의 소용돌이 무신들의 갈등과 의종의 재부상 시도. 무신정변 이후 권력을 장악한 무신들 내부에서도 피비린내 나는 권력 투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정중부, 이방, 이고가 함께 정변을 주도했지만 이내 권력을 독점하려는 욕망 때문에 서로를 견제하고 배신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이고가 이방에게 제거되었고 뒤이어 이방마저 정중부에 의해 숙청당했습니다. 이제 모든 권력은 정중부의 손에 들어온 듯 보였지만 그의 독재 역시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젊은 장군 경대승이 나타나 정중부를 제거하고 새로운 권력자로 부상했습니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폐위된 의종을 다시 왕좌에 앉히려는 움직임이 잠시나마 나타났습니다. 1173년 문신 김보당은 의종의 복위를 명분으로 난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의종이 유배되어 있던 거제도로 군사를 보내 의종을 다시 개경으로 데려오려 했습니다. 폐위된 왕에게 한 줄기 희망이 비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무신 정권은 이들을 좌시하지 않았습니다. 이민을 필두로 한 토벌군이 급파되었고 김보당의 난은 잔인하게 진압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의종은 다시 한번 비극적인 운명에 직면하게 됩니다. 6. 비극적인 최후 의종의 죽음과 역사적 의문. 결국 1173년 9월 김보당의 난을 진압한 이민은 보현원으로 유배되어 있던 의종을 찾아갔습니다. 공식적인 기록은 의종이 자결했다고 전하지만 고려사 등 여러 기록과 후대의 평가를 종합해 볼 때 이민에 의해 잔인하게 살해당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민은 의종을 찾아가 인사를 한 뒤 의종의 허리를 꺾어 죽였다고 전해집니다. 한때 고려의 왕이었던 의종은 이토록 비참하고 잔인하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의 시신마저 제대로 수습되지 못하고 버려졌다가 뒤늦게 수습되어 초라하게 장사 지내졌습니다. 의종의 죽음은 무신들의 권력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었고 이후 고려는 약 100여 년간 무신 정권이라는 암흑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왕권은 땅에 떨어지고 사회는 혼란과 불안 속에서 신음했습니다. 의종의 죽음은 고려 왕조의 전성기가 끝나고 무신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했음을 알리는 비극적인 신호탄이었습니다. 7. 고려사에 남긴 흔적. 의종의 평가와 무신 정변의 영향.
의종의 폐위와 죽음은 고려 왕실의 권위를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추락시켰고 무신 정권이라는 전례 없는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의 나태하고 향락적인 통치 방식이 무신 정변의 한 원인을 제공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 나라의 왕으로서 겪어야 했던 그의 비극적인 최후는 역사에 깊은 상흔을 남겼습니다. 의종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왕의 몰락이 아닌 문신과 무신의 해묵은 갈등, 권력을 향한 인간의 끊임없는 욕망, 그리고 격변하는 시대 속에서 개인의 운명이 어떻게 휘둘릴 수 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무신정변은 고려 사회 전반에 걸쳐 막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문신 위주의 사회 질서는 붕괴되었고 새로운 지배 세력으로 무신들이 등장했습니다. 이들은 토지와 재산을 약탈하고 백성들을 탄압했으며 이는 수많은 밀란으로 이어졌습니다. 또한 이 시기에 삼별초와 같은 저항 세력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무신 정권은 고려가 몽골의 침략을 받게 되는 중요한 배경이 되기도 했습니다. 의종의 통치와 그의 비극적인 최후는 고려라는 나라의 내부에 쌓여있던 모순과 갈등이 어떻게 폭발하여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어 놓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의 삶은 고려의 변화와 혼돈의 시대를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고려 의종의 비극적인 삶과 죽음은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권력이란 무엇이며 리더의 역할은 어떠해야 하는가? 그리고 개인의 나약함이 어떻게 거대한 역사의 흐름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가? 역사의 미스터리는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닌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통찰하는 소중한 지혜를 선사합니다. 그의 이야기는 고려의 혼돈의 시대를 넘어 오늘날에도 깊은 울림을 전하고 있습니다.